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부동산 특강. 오늘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또는 많이 감면받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해서 뭐 불법이나 탈법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대로 따르면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안 내거나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법을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투자에 있어서 수익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세법을 좀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같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안 내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이 더 있습니다. 원래 더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제 취득을 하면서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는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내가 부동산을 이제 팔면서 그 차익에 따라서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최대한 안 낼 수 있는,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요. 전혀 이제 불법적인 거 아니라는 거, 또 탈법적인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취득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거. 최초로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처럼 이제 이런 것만 내지 단독주택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입니다. 취득일 60일 이내에 뭐 취득한 지 뭐 100일 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취득일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취득세 혜택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를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최초로 분양받아야 된다. 두 번째,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60일 이내, 60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된다.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된다. 60일 넘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거나 60일이 안 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시면은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일단 전용면적 기준.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있는데 공급면적 아니고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면제. 단 이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론적으로는 이제 100% 면제인데 2016년부터 최소 납부 세액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15%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내가 낼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85%만 감면이 된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이 최소 납부 세액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9개, 19호, 19호까지는 감면 혜택이 없고요. 20호를 넘어가면서 2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은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50% 감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20호까지 가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제곱미터 이상인지 이하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뭐 빌라라든지 뭐 다세대,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뭐 분양을 받는데 최초로 뭐 구입을 하게 되는데 최초로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뭐 10년 된 아파트 이런 거 안 됩니다. 최초로 분양을 받으시는데 그게 전용 면적이 공급 면적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 딱 확인하셔가지고 60제곱미터 이하다 이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게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적게는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내가 부동산을 산다. 신축 오피스텔이나 뭐 신축 아파트를 내가 신규 분양 받는다. 이럴 때는 전용 면적을 바로 확인하셔서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최소 납부세액 제도, 최소 납부세액 제도란 게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177조의 2,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177조의 2를 보시면 나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냐?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 그러니까 이 최소 납부세액 제도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방세를 감면받는단 말이죠. 뭐 취득세나 뭐 재산세를 감면받는데 이때 만약에 면제 규정이 있다. 아까 본 것처럼 뭐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그래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100% 면제 규정이 써 있으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77조의 2를 살펴보셔서 최소 납부세액 제도라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85%를 적용하게끔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00%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단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00% 감면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득세를 살펴봤을 때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다 면제인데 원래 공급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거는 다 100% 면제가 맞는데 저 최소 납부세액 제도 때문에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해준다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공급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 면제다. 근데 200만원을 넘게 되면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납부세액 제도 때문에 85%만 감면받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써있듯이 재산세도 이제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정을 받는데요. 재산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이제 준공공임대를 하시면은 감면율이 큽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의 3,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의 3을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공급 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입니다. 재산세 면제고요. 또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입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에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 최소 납부세액 제도 때문에
재산세는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 면제고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0만 원 재산세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는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75%가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면제,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 또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반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뭐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이제 부과가 되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인까지는 지역자원세가 모두 면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재산세니까 재산세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85제곱미터 이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이거는 뭐 재산세 보유하는 거니까 뭐 꼭 신축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재산세 혜택을 주는 건데, 내가 가진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면은 일단은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그 사이는 75%를 감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는 절반을 이제 감면해 주겠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산세 감면율이 이제 준공공임대주택 시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공공임대주택 시에 재산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를 살펴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주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죠.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제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입니다. 100%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 감면인데 내가 뭐 양도소득이 얼마가 되든 간에 다 이제 감면해주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여기서 보시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이제 아직까지 100% 확인을 못했는데 2019년까지 연장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2020년까지 연장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확인됐습니다. 근데 19년하고 20년까지는 아직 뉴스 기사에도 아직 그렇게 언급된 게 아직 없고요. 아직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 확정은 일단 18년 12월 30일까지는 확정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9년하고 20년까지는 아직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는 확인됐습니다라고 댓글 알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출처를 밝히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하시는 겁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셔야 되고요. 또 10년 이상, 이게 참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10년 이상 등록하고 10년 동안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100%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게 정말 좋긴 한데 이거 어떻게 10년 동안 갖고 있지? 이 생각을 이제 하셔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데, 저는 그냥 10년 갖고 있고 100% 양도세 감면 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짜 부동산 하나 사셔가지고 준공공 임대주택 딱 등록하시고 10년 있다가 매매 차익 딱 보시면은 뭐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 100% 감면이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거는 이제 10년이라는 게 묶이기 때문에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 충분히 이제 시세 차익 누리고 10년 뒤에 딱 팔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비과세라는 말과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이죠.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감면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세액을 이제 경감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구별의 실익이 있냐? 이 비과세와 감면을 구분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농어촌 특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100% 감면이잖아요. 감면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20%, 그 감면 금액의 20%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받는 거는 양도소득세는 최대 80%를 혜택받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감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면이기 때문에 100% 감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80% 감면받는 거다, 80%를 할인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면이란 말을 이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0% 내야 된다. 완전 면제는 사실상 아니다. 뭐 100% 감면이 맞긴 맞지만 농어촌 특별세가 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 20% 생각하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20% 내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이 장기 고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이제 사고 파는 사람, 단기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제 이건 투기성 목적이 강하잖아요. 투기성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세를 많이 합니다. 대신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니까 뭐 투자나 약간 투기성은 좀 없다고 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을 해줘서 세금을 깎아주는데, 준공공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70%를 공제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2019년부터 8년 이상만 임대해도 70%를 이제 공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8년 이상만 돼도 2019년부터 8년 이상만 돼도 70%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과연 10년을 기다렸다가 80%를 양도세 감면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8년 갖고 있다가 2년이라는 시간을 벌고 내가 7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8년 갖고 있다가 70%만 감면받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10년 갖고 있고 80%를 감면받을 것인지, 이것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8년이 있다가 뭐 여차여차 하면 또 10년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이 8년 차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7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계산을 해보셔서 내가 8년 있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70% 받고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10년 갖고 있고 양도소득세 80% 감면을 받는 게 좋을지 계산을 해보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최대한 안 내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죠, 그죠? 취득세도 100% 감면이고요. 그래서 재산세도 100% 감면이죠. 그래서 최대한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불법이나 탈법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양성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고요. 이 인센티브는 합법적이고 정치에서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내게 좀 유리하다 싶으면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래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도 좀 불리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큰 수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내용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부동산 특강은 제가 이제 좀 비규칙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영상이고요. 주된 컨텐츠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이 성장 읽기라는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면은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제 모든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에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은 제가 더 앞으로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모두들 경제적 자유 실현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